대학 시절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대학 캠퍼스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지만 집세가 저렴해서 그곳에 정착했다. 그 집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외관상으로는 꽤나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 마을에 얽힌 전설 같은 것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이유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정확히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이었던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집에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 거야. 그래도 절대 나가지 말고 닫힌 문을 열려 하지 말아라. 나는 그 말을 듣고 내심 웃어넘기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집을 돌아다니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천천히 마치 고양이가 문을 긁는 듯 규칙적으로 계속됐다. 나는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들려왔다. 내가 이렇게 매일 밤 잠을 설칠 무렵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 집의 역사를 이야기해줬다. 그 집은 예전엔 어느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집안 어딘가에 저주가 걸려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그러던 어느 저녁 교수님과의 늦은 만남으로 나는 캠퍼스에서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 마을로 향하는 버스는 이미 끊긴 상태였고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시골길을 걷다 나는 길을 잃고 말았다. 가까운 찻길도 보이지 않고 주변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가빠왔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길을 찾으려 할 때 뒤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려 뒤돌아보지 않고 급히 집으로 뛰어갔다. 다행히 방향을 찾았고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문 밖에서 더 가까운 소리로. 이상한 현상은 며칠간 계속되었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집 한 구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가 이 글을 남긴 뒤에도 이 집에 오신 분들은 부디 밤이 되면 문 밖을 나가지 마세요.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이미 늦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겠지만 저 밖에 있는 이들은 우리가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사 당일 그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떠났다. 새로운 집에서 짐을 풀던 중 나는 사진기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나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일을 깨달았다. 집 앞에 찍힌 내 뒷모습 뒤로 희미하게 여럿이 서 있는 형체들이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얼굴도 없이 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는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잊기로 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날 밤 결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오래된 집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집은 몇십 년째 비어 있었다고 한다. 내가 그 집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대학생 시절 동아리 친구들이랑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오지 탐방을 계획하던 중이었다. 그중 한 친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묘한 글을 발견했다. 구마라는 제목의 글은 오래된 집에서 벌어졌던 괴이한 사건과 그곳에서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우리 중 몇 명은 호기심이 발동해 그 집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두운 미신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친구들의 열렬한 설득과 호기심 때문에 결국 그 탐방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핸드폰, 랜턴,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 출발했다. 날씨는 갑작스럽게 흐려졌고 집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은 예상한 것보다 더 낡고 기괴한 분위기를 풍겼다.
얼핏 보아도 몇 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부에 닿는 찬 기운에 우리는 서로 움츠러들었다. 집안 내부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고 곳곳에는 누군가 급히 떠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오래된 잡지와 장난감, 낡은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가장 이상한 것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로 생각했지만 곧 집안 어디에선가 억눌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우리는 소리의 근원을 찾고자 2층으로 올라갔다. 방마다 문을 열어볼 때마다 죄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무언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진열장 유리 너머로 사람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확인하니 그저 오래된 옷감이 걸려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상황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이유 없이 꺼지고 랜턴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일부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머지는 끝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우물 아래로 연결된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곳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한 풍경이었다. 벽에는 알 수 없는 상징들이 그려져 있고 바닥 한쪽엔 녹슨 쇠사슬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분도 아닌데 갑자기 문이 확 닫히며 지하실에 고립되고 말았다. 비명과 공포에 질린 우리들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를 가두기 위해 누군가 저 너머에서 힘껏 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벽 저편에서 다시 한번 기묘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는 우리에게 닿을 듯 말 듯했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 맞서 싸우기로 했다. 결국 친구들 중 한 명이 한 구석에서 성공적으로 숨겨진 탈출구를 발견했고 우리는 그곳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우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이상한 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는 2번 다시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았고 다 같이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떨쳐지지 않는다. 그 집이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상상 속 이야기에 불과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3번째 이야기. 어느 날 대학생인 민수는 학기 말 과제를 준비하느라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머물게 되었다. 도서관은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귀가했지만 민수는 얼마 남지 않은 마감 시간을 맞추기 위해 끝까지 남기로 결심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도서관에는 간신히 몇 명의 학생들만 남아 있었다. 그들마저도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자 민수는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서 문서 작성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무도 없을 텐데. 민수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는 달리 한 여학생이 서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띠며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깊은 생각 없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직 남아 계셨나요? 여학생은 대답 대신 조금 더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도서관의 다른 한 구석으로 걸어갔다. 민수는 그녀가 자신의 일을 하러 갔겠거니 생각하며 다시 과제에 집중했다.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과제를 끝낸 민수는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나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향해 걸어가던 그는 아까의 여학생이 떠올랐다. 아직도 도서관에 있을까? 궁금증이 동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나간 줄 알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려던 찰나 도서관 한켠에서 들리는 낮은 속삭임이 그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민수는 다시 도서관 안을 살펴보았다. 이번엔 분명히 아무도 없는 것이 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금 들린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이 분명하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잠에 들었지만 꿈속에서 그 여학생이 나타났다. 그녀는 어두운 방 한가운데 서서 민수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소를 짓지 않았다. 민수는 꿈속에서조차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저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 애쓸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그날의 일을 거의 잊어버릴 즈음에 친구들과 도서관에 다시 갔다. 같이 공부하던 중 우연히 대학의 옛 사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이 도서관에도 뭔가 전설 같은 게 있대. 예전에 여기서 한 여학생이 실종됐었다고 하더라. 민수는 문득 그 여학생의 얼굴이 떠올랐다. 설마.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친구는 사건의 결말을 이야기했다. 그 여학생은 결국 찾지 못했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이 도서관이었는데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해. 민수는 그 여학생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도서관에 갔지만 이상한 일을 겪지도 그 여학생을 다시 보지도 못했다. 다만 민수는 그날 이후부터 항상 도서관을 떠날 때마다 문 앞에서 뒤를 한 번씩 돌아보았다. 그리고 매번 그럴 때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볼 것만 같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도서관의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결코 진정될 수 없는 그날의 기묘한 공포는 아직도 민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